안녕하세요. 연구보전 작업 지시에 대한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는 작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6월 25일에 표준국어 대사전에 전문 분야 어휘들에 대한 작업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학생들도 있고 뭐 다른 작업을 이제 배당받아서 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해준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손이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업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선 이제 한번 파일을 볼까요? 그래서 지금 우선 작업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전체적인 작업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이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휘, 한자, 그리고 뜻풀이가 있는데 전문 분야 요 부분 속성 가운데 유독 조금 약간 판정이 이상하게 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주의를 하면서 훑어 내려가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민속, 불교, 민속, 역사, 인명, 이 네 가지가 주된 좀 약간 이상한 작업이 이상하게 된 분야인데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연구 보전 작업해서 6월 25일 날 해서 해줬던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당받은 그 작업 파일에 보면 이 7월 11일자 작업 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비어 있는 건데 제가 이미 해가지고서 이거는 채워 놓은 거죠. 해서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조금 원칙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통사항 확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작업에서 골라내야 할 대상,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0으로 입력된 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쓸 수 있는 단어고요. 1이나 혹은 2로 입력한 거는 뭐 2는 좀 약간 잘 모르겠다고 1은 이제 완전히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못 쓰는 단어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지 못할 단어를 이제 우리가 골라내야 된다는 건데, 자, 첫 번째로 어떤 걸 골라내야 되느냐?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를 골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한자어 이외의 요소가 섞여 있는 단어, 혹은 뭐 덜어는 완전히 그냥 이 한자어가 아닌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종어라고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한자어 요소가 있으면 혼종어고, 완전히 외래어 뭐 영어나 뭐 다른 나라 말, 고유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걸러내야 됩니다. 그 밖에 한중일 베트남 각 언어 간 비교가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단어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도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특정한 대상이나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보시면은 자,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인 거죠. 사람 이름, 뭐 강감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신웅철 이러면은 뭐 호적상의 이름이 신웅철인 사람은 여럿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신웅철이 그 신웅철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신웅철 했을 때 그 단어, 이 이름 자체가 가리키는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라고 봐서 이제 고유명사로 간주합니다. 땅 이름도 마찬가지고 부산, 산 이름, 강 이름, 나라 이름, 바다 이름, 사건 이름, 뭐 임진왜란이나 뭐 이런 것도 사건 이름이죠. 상점 이름, 회사 이름, 책 이름, 선박 이름 등등등등. 자, 그러면 이거에 대비되는 고유명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쓸 단어 0으로 판정해야 되는 단어들은 이 보통 명사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같은 명칭을 가진 집합에 속하는 어떤 대상이라도 보편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딸기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먹고 있는 딸기만 딸기가 아니죠. 똑같이 생긴 내가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계획이 없더라도 똑같은 그런 나무 안에서 똑같은 형상으로 뭐 형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빨갛고 빨그스름하고 뭐 이게 씨가 쫑쫑쫑 박혀 있고 뭐 어떤 나무에서 딸기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우리는 딸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마찬가지죠. 광안리 앞바다만 바다가 아닙니다. 뭐 해운대 앞에 있는 바다도 바다고 태평양에 있는 바다도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 공통적인 속성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루두루 이제 바다 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얘기한 이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쓸모가 없죠. 왜냐? 이거는 고유어이기 때문에. 딸기, 바다는 고유어입니다. 한자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데, 반면 세탁기 같은 경우는 보통 명사이면서도 이제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띠려서 말하면은 그 보통 명사하고 고유 명사를 가르는 특성 중에 하나가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100% 들어가지는 않지만 보통 명사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 명사는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님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sun, 뭐 프랑스어로는 solei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서울, 인천 같은 고유 명사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표기만 바꿔서 뭐 적지만 결국에는 뭐 서울이고 인천인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한자어 이외의 요소가 섞여 있는 단어, 뭐 이게 보면은 뭐 이렇게 설명이 되죠. 백중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할 작업에는 이런 단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백중날, 그러면 백중은 한자어지만 날은 이거는 고유어죠. 한자어가 아니죠. 삼신 할머니 할 때도 그렇고요. 중요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다만 한자 뭐뭐 하다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간단하다, 잠복하다 뭐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걸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이런 아이고 잠시만요. 그 한국에서만 쓰는 그런 개념이라서 전혀 뭐 무슨 다른 나라 언어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뭐 이런 거 있죠. 백이민족, 홍익인간, 뭐 성황당, 담천리강산 뭐 이런 거는 한자어이긴 한데 그리고 이걸 뭐 고유명사라고 하기도 뭐하긴 한데 근데 이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한중일 베트남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결국에는 한국에만 있는 거고 한국의 특수한 그런 개념이나 뭐 특성만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 용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숫자 관련 단어 뭐 9, 뭐 3월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숙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 분류 값이 이제 불교나 민속 그리고 역사, 인명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해서 보시면은 예컨대 대한문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면 대한문인데 이게 지금 6월 25일 날 작업된 걸 보면 0으로 판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 고유명사가 아니다 이거죠. 자,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문 해서 이제 덕수궁의 정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죠? 덕수궁의 정문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덕수궁이라고 하는 궁궐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뿐인 덕수궁의 유일한 정문, 뭐 유일한 그렇죠. 정문이니까 유일하겠죠. 유일한 정문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고유의 유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예요. 자, 배제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 무당이 모시는 신의 하나 김유신의 어머니를 신격화한 것이다. 2번 해서 김유신의 어머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걸 6월 25일 날 작업한 걸 보면은 영어로 돼 있어요. 이거 보통 명사라고, 이거 보통 명사고 우리 DB에 이제 쓸모 있는 단어라고 판정을 한 건데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이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뭐 세계 어딜 가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의 인물이 이제 신으로서 모셔짐으로써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쓰이게 된 것에 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로 판정하겠습니다. 백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호는 이제 동아시아 전체의 풍수나 뭐 이런 도교적인 관념 안에서는 두루두루 널리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0으로 판정을 했고요. 그대로 0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동아시아 나라 간의 언어 간에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